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1급 118의 이론을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가 제공할 수 있는 재무정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기 1번. 타인 자본에 대한 정보. 타인 자본은 뭐예요? 부채예요. 부채. 이렇게 되고. 자, 보기 2번. 자기 자본에 대한 정보. 자기 자본은 자본을 말하는 거죠. 자본. 그 다음에 자산 총액에 대한 정보는 당연히 자산이죠. 자산. 그래서 1번, 2번, 3번 자산, 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 항목이에요. 재무상태표 항목.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가 손익계산서죠. 손익계산서가 일정 기간에 경영성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4번이 답이에요. 자, 2번 문제. 2024년 1월 1일에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은 200만원이다. 당기에 외상매출금 잔액 중 120만원이 대손 처리된 경우에 인식할 대손상각비는 기초 대손충당금이 100만원이 있대요. 그럼 분결 한번 해볼까요? 자, 외상매출금 120만원 못 받게 됐으니까 대변에 외상매출금 얼마예요? 120. 자, 대손 처리할 거니까 사변에 뭐예요?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자, 지금 보면 대손충당금 잔액이 100만원 있어요. 100만원 해주고, 자, 부족한 거는 뭘로 처리해요? 대손상각비 이렇게 되겠죠. 부족한 금액이 20만원 이렇게. 그래서 물음에서 뭘 묻는 거예요? 대손상각비 얼마냐? 대손상각비는 20만원이죠. 1번이 답이네요. 1번. 자, 3번 문제. 다음 중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옳지 않은 거. 보기 1번.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시가를 장부금액으로 한다. 자, 아니죠. 자, 재고자산은 저가법을 써요. 저가법을 쓰기 때문에 자,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할 경우 그럴 땐 시가를 쓰죠. 그죠? 여기가 틀렸죠.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높은 경우가 아니라 낮은 경우에 시가를 장부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야지 맞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벌써 1번이네요. 옳지 않은 거 1번.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아니, 보기 2번.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금액의 매입운임, 하역비, 여기 보험료는 운송보험이겠죠. 운송보험료 등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 원가를 가산한다. 맞죠? 자, 보기 3번. 재고자산의 제조원가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집적 재료원가, 집적 노무원가, 제조와 관련된 변동 및 고정 제조간접비의 체계적인 배분을 포함한다. 자, 이거는 제조원가니까 원가예요, 원가. 우리 제조원가 시간에 배웠죠, 그죠? 직제, 직노, 제감, 이런 거. 그래서 3번도 맞는 거고, 4번. 성격이 상이한 재고자산을 일괄하여 구입한 경우에는 매입 원가를 각 재고자산의 공정가치, 그쵸? 공정가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개별 재고자산의 매입 원가를 결정한다. 그쵸? 성격이 서로 다른 거를 일괄 취득했을 때는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거예요. 안분 계산. 그래서 4번도 맞는 얘기죠. 자, 4번 문제. 다음은 12월 말 결산법인인 한국의 기계장치와 관련된 자료이다. 한국이 2024년 12월 31일에 계상할 감가상각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취득을 작년 7월 1일 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정률법. 그러면 감가상각을 일단은 첫 번째 감가상각은 2023년 12월 31일 날 하겠죠. 자, 보시면 그런데 2023년 같은 경우는 7월 1일 날 취득했으니까 7월부터 12월까지 몇 개월이에요? 6개월.
그래서 2023년은 6개월치만 할 거예요. 자, 정률법 식은 다 아시죠? 취득 2천만원 빼기 뭐예요? 감누예요. 그래서 정률법은 첫 번째 연도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항상 뭐예요? 0이죠. 감가상각을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곱하기 상각률이에요. 상각률은 45%네요. 이렇게. 그리고 곱하기 2023년 같은 경우는 7월 1일 날 취득했으니까 6개월치만 해야 돼요. 그래서 12분의 6 곱하기 나누기 12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자, 요거 계산하면 450만 원이 나와요. 450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다음 연도 2024년 그쵸? 12월 31일 자, 두 번째 연도 계산을 하면 정률법 취득 2000 빼기 자, 작년에 감가상각비가 450만 원이니까 감누가 450인 거예요. 그 다음에 곱하기 상각률 45%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697만 5천 원이 나왔네요. 이렇게. 그래서 물음은 2024년 그쵸? 12월 31일 감가상각비 요 금액이죠. 요거 그래서 697만 5천 원 3번이죠. 그래서 답은 3번 됐죠? 자, 5번 문제. 다음 중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돼요. 틀린 거. 자,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 단기매매증권이에요. 보기 2번, 단기매매증권 중 채권은 원가법, 주식은 공정가액으로 기말평가한다. 자, 틀린 말이죠. 단기매매증권이 그죠? 채권에도 있고 주식에도 있어요. 단기매매증권은 둘 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야 돼요. 둘 다 공정가액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틀린 거는 2번이네요. 자, 3번 보기 3번 단기매매증권 처분에 따른 처분손익은 당연히 손익계산서 그죠?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또는 손실 매도가는 증권도 처분은 그쵸? 손익계산서 항목이고 매도가는 증권 평가만 자본 항목이죠. 자, 단기매매증권은 유동자산 중 당좌자산 그래서 단기매매증권만 당좌자산에 있고 나머지 매도, 만기, 지분법은 투자자산에 있어요. 그래서 4번도 맞는 얘기죠. 자, 6번 문제. 다음에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 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도 기대되는 자원. 이게 자산이에요. 맞아요. 자, 2번 보면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에 따라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으로 구분된다. 부채는 자기 자본에 해당되며 타인으로부터 빌린 빚을 말한다. 자, 틀렸죠? 부채는 타인 자본이에요. 여기가 빨간 글씨를 써볼게요. 부채는 뭐다? 자기 자본이 아니라 타인 자본이다. 이렇게 말이 되겠죠. 자기 자본은 뭐예요? 자본이에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2번이네요. 2번 이렇게 되겠죠. 자, 보기 3번. 자본은 기업 실체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여액 또는 순자산. 순자산이 다른 말로 뭐예요? 자본이죠. 자본에 따른 말이 순자산.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나오죠. 맞아요. 자, 비용은 기업 실체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의 유출이나 사용 또는 부채의 증가. 그래서 틀린 거는 2번. 자, 7번 문제.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신주 발행비는 단기 손익, 비용으로 처리한다. 틀렸죠? 자, 신주 발행비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더해줘요. 자동으로.
그 다음에 자 할증 발행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어떻게 차감되겠죠. 그래서 1번이 틀렸다. 자 2번 주식의 할증 발행 시 증가하는 자본금은 주식의 액면 발행 시 증가하는 자본금과 동일하다. 자본금은 할인 발행, 할증 발행 똑같죠. 왜냐면 액면으로 따지니까. 자, 자본은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로 분류된다. 그래서 자본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본잉여금, 손익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잉여금 이렇게 다르다. 자, 그 다음에 보기 4번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 그쵸? 반대가 뭐예요? 자본조정.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조정 이렇게 되겠죠. 자, 8번 문제. 다음에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 총 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식을 보시면 매출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와요. 매출원가는 기초 플러스 메인 마이너스 기말 이렇게 되겠죠. 자, 매출이 뭐가 있어요? 판매한 게 매출이죠. 단기 상품 판매액 그러면 매출이 500만 원이에요. 매출원가는 기초 상품 100만 원이죠. 100만 원. 그 다음에 더하기 단기 상품 매입액 200만 원이에요. 자, 마이너스 기말 상품 50만 원이죠. 자, 그러면 매출원가가 그죠? 100만 원 200 더하고 300에서 50 빼니까 250이에요. 200 매출원가는 250. 그러면 자, 매출 500에서 매출원가 250 빼니까 매출 총이익은 얼마 나온다? 250이 나오죠. 매출 500에서 그러면 250이 답이죠. 됐죠? 매출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이. 매출원가는 기초 플러스 메인 마이너스 기말. 이게 기본식이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 250. 2번이 답이네요. 2번. 됐죠? 자, 9번 문제. 원가 회계. 자, 다음 중 제조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됐어요. 옳지 않은 거. 자, 제조원가는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투입한 경제적 자원을 말한다. 맞죠? 자, 그 다음 제조 간접 원가는 간접 재료 원가, 간접 노무 원가 등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 외의 모든 제조 원가를 제조 간접 원가를 해요. 그래서 직제, 직노 뺀 나머지가 다 제조 원가예요. 2번도 맞죠? 자, 직접 노무 원가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투입된 생산직 종업원의 급여로서 특정 제품에 직접 추적할 수 없는, 그쵸? 자, 뭐가 틀렸어요? 추적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얘는 직접 노무비니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는 직접자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직접비는 추적할 수 없는이 아니라, 그쵸? 뭐예요? 있는이죠. 없는이 아니라 추적할 수 추적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3번이 틀린 거죠. 자, 보기 4번. 직접 노무 원가와 제조 간접 원가를 합하여 가공 원가 또는 전환 원가라고 하는데 이는 원재료를 완제품으로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원가를 말한다. 그렇죠? 자, 직제 직노가 기본 원가 또는 기초 원가고 직노 재간이 가공 원가 또는 전환 원가. 그렇죠? 그래서 틀린 거는 3번. 자, 됐죠? 10번 문제.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품종 대량 생산 업종에 적합하다. 그쵸? 일단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품종이 아니라 뭐예요? 소품종이에요. 종합원가는 특징이 라인이 있어요. 그죠? 공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개를 한꺼번에 만드는 데는 힘들어요. 그래서 소품종, 대량 생산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1번이 벌써 틀렸네요. 일단 답은 1번.
자, 물량의 흐름 파악과 완성품 환산량의 계산이 요구된다.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할 때 그쵸?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잖아요. 그죠? 선입선출법,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 그쵸? 재료비, 농후비. 자, 보기 3번. 원가 요소별 재료비와 가공 원가로 기초정품 원가와 단기 발생 원가를 집계한다. 그쵸? 그래서 종합원가는 재료비, 가공비로 나눠요. 그러니까 재료원가, 가공원가. 자, 보기 4번. 제조원가는 각 공정별로, 자, 공정이 종합원가의 특징이에요. 집계되며 그 공정을 통한 제품 단위의 원가를 배부한다. 그래서 틀린 거는 1번이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단기 원재료 매입은 800,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기초 원재료보다 30만원이 감소한 경우 단기 원재료 원가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번 문제 볼게요. 원재료 원가, 다른 말로 원재료 소비, 이렇게. 자, 일단은 뭐가 있냐면 매입이, 원재료 매입이 80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매입부터 쓸게요. 800만원이겠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기말 원재료가 기초보다 30만원 감소했대요. 그러면 자, 기말을 그쵸 0으로 놓고 기초를 얼마 놓으면 돼요? 30 이렇게 나올 때죠. 만약에 기초가 60이면 기말은 30 이런 식으로, 기초가 40이면 그쵸? 기말은 뭐 10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편하게 기초가 30, 기말을 0으로 놓으면 편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830 이렇게 되겠죠. 830 이렇게. 그럼 답은 4번이에요. 답은 4번 830. 자, 12번. 다음 중 원가 배분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제일 우선순위가 인과관계에 있어요. 그쵸? 인과관계. 그 다음에 수혜 기준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부담 능력 기준. 여긴 없지만 뭐 공정성과 공평성 이런 게 있는데, 자, 보수주의 기준은 이건 말 자체가 없어요. 그쵸? 보수주의의 기준은 없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이렇게. 자, 13번 문제. 다음 중 당해연도 말 현재 부가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는 몇 명인가? 단 다른 사업장은 없고 세금계산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됐어요. 자,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5천만원인 법인. 일단은 법인은 무조건 의무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억 원인 법인. 그쵸? 일단 법인이 포인트죠. 법인은 금액과 상관없이 그쵸? 전자세금에서 의무 발급을 해야 돼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법인이 포인트다. 자,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억 원인 개인. 개인은 그쵸? 얼마 이상이면 발급 대상이에요. 8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8천만 원이 넘으면 전자세금계산 의무 발급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3명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자, 됐죠? 자, 14번 문제. 다음 중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조세의 물납은 뭐예요? 과세 대상이 아니죠. 그죠? 법률에 따른 공매 경매도 수용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공매 경매 수용 과세 대상이 아니고, 사업상 증여는 그쵸? 어디에 해당돼요? 간주공급에 해당돼요. 간주공급. 자, 4번 보면 사업장별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 의무를 총괄 승계한 사업 양도, 이게 사업의 포괄적 양도죠. 사업의 포괄적 양도도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이 답이죠. 3번. 그래서 3번은 재화의 공급이다.
재화의 공급에는 실질적 공급이랑 간주 공급이 있잖아요. 그죠? 사업상 증여는 어디에 해당돼요? 간주 공급에 해당된다. 그래서 3번이 답. 자, 15번 문제. 다음 중 부가세법상 영세율 적용이 아닌 것은? 자,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거. 그쵸? 이것도 영세율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용역의 국외 공급. 얘도, 그쵸? 영세가 해당되겠죠.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건 뭐가 해당돼요? 이건 면세예요, 면세. 우리. 면세에서 저걸 그대로 배웠죠? 면세. 이렇게 되겠죠. 자, 외국 항행 용역 영세. 이렇게 돼서 3번은 면세고 나머진 영세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